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매일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찾을 때에도 남들보단 특별한 사랑을 해보기를 소망했었답니다. 매일 똑같은 쳇바퀴 굴러가듯이 사는 게 싫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간 지금은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제 마음이 많이 여유로워져서인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40살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꾸미는 데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를 일찍 뷰티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뷰티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죠. 그렇게 20대 초반에 네일숍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적성에 잘 맞아서 그런지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지금은 3개의 숍을 운영하고 있죠. 사람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고 살아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생활비는 스스로 벌 수 있어서 자립도 일찍 하게 되었고 그 덕에 혼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은 해보고 살아올 수 있었거든요. 연애도 꾸준히 해왔지만 40대에 딱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지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미 아이 키우고 있고 주변에 괜찮은 남자는 찾을 수 없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도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몇 번 주선해주는 분들을 만나봤지만 제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이럴 바엔 살던 대로 혼자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고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답니다. 저보다 1살이 많았는데 풍기는 분위기가 학구적이라 그런지 나이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네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데 연봉은 나이에 비해 솔직히 많이 모자랐지만 제가 사업을 하니까 금전 문제는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리숙한 모습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문대인 S대를 나왔더라고요. 자신과 반대인 사람이 끌리는 법이라고 제가 공부 쪽엔 재능이 없어서 남편에게 호감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남편은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의 짧은 연애를 했고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까지 빠르게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시댁은 그럭저럭 여유가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가라는 것만 알고 사실 자세한 건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말수가 진짜 적어서 물어봐도 대답도 시원하게 안 해줬고요. 시부는 회사를 다니다 이미 오래전에 퇴직하고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종종 하신다는데 남편과 같은 명문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가 2명이 있는데 첫째 시누는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의사라고 자부심이 엄청났답니다. 솔직히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닌데 어떻게 의사 사위를 뒀나 궁금했었는데요. 신우도 알아주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했다네요. 신우가 첫째 신우 자랑이 대단해서 신우가 한번 집에 오면 공주 행차하는 것처럼 대접을 하더라고요. 첫째 신우 온다는 날에는 밥상에 소갈비찜은 기본이고 메뉴가 달라졌답니다. 둘째 신우는 2년째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어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니 제가 항공권 사준다니까 바로 불이나게 오라고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신우가 시험이 코앞이라 못 온다고 수학이 너머로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자식들 모두 명문대를 나왔다는 게 신우에게는 인생의 최고 업적이자 자랑인 듯 보이더라고요. 시댁 갈 때마다 저한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레퍼토리를 외울 지경이었답니다. 너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다. 고등학교 때는 주변 엄마들이 어떻게 공부시키는데 맨날 1등이냐고 물어봐서 밖에 나가는 게 힘들었어. 아유, 엄마들마다 돌아가면서 과일 사다 주고 케이크 사다 주고 얼마나 귀찮았는지. 셋 다 좋은 대학 나온 건 부모님 머리를 물려받아서 그런가 봐요. 아버님도 좋은 대학 나오시고 어머님도 같은 대학 나오셨어요? 넌 뭘 그렇게 꼬치꼬치 하려고 그러니? 근데 너는 내가 이런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니? 애가 자존심도 없나? 요즘 세상에 고졸이 뭐니? 내가 남사스러워서 어디 말도 못한다. 너 학창시절에 뭐 날라리 그런 거였니? 우리 아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참한 여자 보는 눈이 부족했지. 갑자기 시모가 제 학력을 갖고 저런 말을 하니 벙찌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은 게 결혼한 지 2주도 안 지났을 때였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제 학력을 가지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전화나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편이었어요. 저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난리가 나서 점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시댁으로 오라는 소리는 어찌나 자주 하는지, 특히 첫째 신우가 집에 오는 날이면 저와 남편도 무조건 가야 했어요. 제가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어도 무조건 신우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거였죠. 우리 남편이 시력이 좋아서 예약이 너무 밀리는 거야. 이럴 거면 그냥 개원해서 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친구들도 자꾸 우리 남편 병원 예약 좀 해달라고 하고 피곤해 죽겠어. 다 네가 잘난 덕에 피곤한 건데 어쩌겠어. 우리 딸은 얼굴도 이뻐 공부도 잘해. 남편감도 대단한 의사로 데려오고 어디 빠지는 데가 없어. 세윤이 듣는데 민망하게 왜 그래? 어릴 때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결혼할 땐 결혼을 해야 되고 사람은 때를 잘 맞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세연이는 좀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공부는 너무 빨리 놓고 결혼은 너무 늦게 했네. 그래서 우리 오빠를 만났나? 아가씨, 요즘 들어 볼 때마다 학력 얘기하는데 좀 불편하네요. 나 공부 못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빨리 시작한 거지 대학 못 간 게 아니에요. 말 좀 가려서 해요. 어머, 언니 대학 못 간 거 콤플렉스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다고 하더라고. 신우는 얄밉게 웃으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은근히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점점 화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룬 커리어가 왜 시댁에만 오면 고졸이라고 후려쳐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시부와 멍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을 끌고 베란다로 가서 문을 닫았죠. 당신 어머니랑 아가씨 하는 얘기 다 들었지?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으면 와서 한 소리 해야지. 어쩜 그렇게 가만히 있어? 왜 또 가만히 있는 사람 시비야? 너 고졸 맞잖아. 아니라고 하면 뭐 달라져? 솔직히 졌는데도 아니고 고졸은 쪽팔린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남편이 거실로 가버리려길래 얼른 손목을 잡았는데 차갑게 뿌리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 길로 바로 집에 가버리려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은 저를 휙 보고는 무시하고 따라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서러움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고 아파트 현관을 나왔죠. 그때 언제 밖에 나갔었는지 신우와 심해부가 팔짱을 끼고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마주치기가 싫어서 어두운 쪽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두 사람이 출입구 앞에 멈춰서더군요. 저는 숨은 모습을 들키면 더 우스워질 것 같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죠. 오빠랑 세연이 와 있는데 진짜 꼴 보기 싫어. 고졸 주제에 가방은 비싼 거 들고 오고 그런다고 싸구려가 명품 되겠어? 형님 거의 10년을 백수였던 거 다 알고 결혼한 거래? 고졸이라더니 진짜 결혼이 급했긴 급했네. 그 가방 갖고 싶으면 하나 사. 남편이 의사인데 그까짓 거 뭐라고. 사실 우리 오빠랑 결혼한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급인지 나오잖아. 나이는 많고 갈 데는 없으니까 나이 많은 백수한테 시집이나 오고 한심해 둘 다. 아무튼 형님 외에 어디 가서 말하긴 좀 불편하긴 하네. 백수랑 고졸 날라리하니.
앞으로 가족 행사 있을 때 친척들 앞에서도 쪽팔려서 어떡해? 그래도 골칫거리였던 오빠 데려가서 입혀주고 먹여주니 다행이지. 안 그럼 계속 우리한테 빌붙었을 거 아냐? 당장 둘 앞에 나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튀어나올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차로 갔어요. 남편이 10년 동안 백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터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쩐지 모아둔 돈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급하게 회사를 들어간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수입이 남편 월급이 너무 작긴 하지만 그래도 매달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너무 안일하게 넘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모가 내 앞에서 티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었던 거였겠죠. 저는 남편에게도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댁에도 너무 실망을 해서 당분간 어떤 이유로든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시모의 연락을 무시한 지도 오래 지났어요. 꽃이 잔뜩 나오는 동영상이나 건강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 같은 걸 매일 보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예 차단해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도 이상하게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두 달 건너뛰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주는 돈은 한 달 살기엔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고 내가 더 보태서 쓰자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제가 거의 3배는 더 쓰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숨겼던 과거를 알게 되자 점점 정이 떨어져서 저도 싫은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월급은 매달 똑같은데 왜 생활비는 매달 다르게 주는 거야? 어디 다른 데 쓰고 다녀? 쓰긴 뭘 써. 야근하고 그러면 월급 더 나오는 거고 암튼 다 달라. 넌 회사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그래?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말 다 했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해? 배달시켜 먹는 것만 해도 당신이 주는 생활비 다 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당신은 맨날 먹고 핸드폰하고 자는 게 최고니까. 네가 집구석에서 밥을 안 하는데 그럼 시켜 먹어야지 굶냐? 그럼 너 일하지 말고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해. 남편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주지도 않은 게 내가 아주 속아서 결혼했어. 진짜 사기 결혼 당한 게 누군데 이래?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10년 동안 백수였다며? 난 회사 다닌 적은 없어도 내가 사업체 몇 개를 꾸리는 사람이야. 당신보단 내가 사회생활 훨씬 오래 했어. 왜 사람을 무시해?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엄마야? 아씨야. 10년 아니야. 9년이었어. 그래, 너 잘났다. 대학 안 다니고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굴러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돈만 잘 버면 다냐? 에이. 결혼 전엔 화도 잘 못 내고 심성이 고운 줄 알았지만 남편은 누구보다도 다혈질에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사람이었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예사였어요. 대화를 시작하면 거의 큰 소리를 치며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며 대면대면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저는 마음이 심란할수록 일에 더 열중했어요. 고용한 직원 수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숍들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는 때가 많았답니다. 어느 날 시모가 계속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보니 세상에 10통이 넘게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고 말았답니다. 시모는 지금 당장 집 앞으로 자기 좀 데리러 오라는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모 목소리도 안 좋은 것 같아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차를 끌고 갔는데 아파트 출입구 앞에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제 차를 보자마자 얼른 조수석에 타더라고요. 전화를 그렇게 해도 안 받고 집에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결국 오긴 왔네. 저 역 사거리에 백화점으로 좀 가.
저를 보자마자 째려보면서 말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출발하라며 삑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와 저는 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여우 같은 시모의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너는 시어머니 생일이 다 돼가는데 연락 한 번 없어? 시아버지 생신 때는 그렇게 잘모시더니 지금 사람 차별하니? 살가운 며느리는 바라지도 않는다. 적어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럼 지금 일하는 사람 빨리 오라고 한 게 생일 선물 받아내려고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저 어머니한테 아직 안 풀렸어요. 그렇게 저 무시하시면서 제 돈을 쓰고 싶으세요? 얘가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아직 안 풀려? 니까짓 게 뭔데? 내가 너 고졸이라고 그거 한마디 했다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모렴치하게 대하는 거니? 네가 이럴수록 사람들이 너 무식하다고 흉보는 거야. 알았니? 어머니, 저한테 무식하다고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그러는 어머니는 대학 나오셨어요? 고등학교는 나오셨어요? 야, 너 사람 많은 데서 자꾸 큰 소리 나게 할래? 나는 자식 3명을 다 명문대 보낸 사람이야. 네가 자식 낳아서 S대 한번 보내봐. 그럼 내가 너 인정해줄게. 잔말 말고 따라와. 시모는 있는 힘을 다해 저를 째려보고는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지만 일단 시모가 뭘 하려는 건지 따라가 보았어요. 시모가 들어간 곳은 명품 매장이었죠. 너 지금 메고 있는 그 가방 여기 거 맞지? 그거랑 똑같은 거 색깔만 좀 다른 걸로 나 하나 사다오. 이건 어머니가 들기엔 너무 디자인이 튀어요. 그리고 이게 얼만지 아세요? 지금 생신 선물로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너 시아버지 생신 때는 그 비싼 식당에서 밥도 척척 사고 선물도 비싼 걸로 가져오더니 나한테 쓰는 건 아깝다 이거야? 너 돈 잘 번다며? 네일숍이 3개라며? 학벌이 안 되면 돈으로 잘난 척 좀 해보라고. 아버님 생신 때 식당은 신우가 마음대로 예약한 거였고요. 그때도 신우가 오빠한테 하도 쏘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낸 거였어요. 아무튼 결혼하고 처음 만난 시어머니 생신인데 이깟 가방 하나 사주면 어때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올까 봐 내가 미리 생각해서 데려온 거니까 잔말 말고 계산해. 여기요. 이 가방 다른 색깔은 없어요? 그 조용한 명품 매장에서 시모가 큰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나가버리면 시모가 더 난리를 피울 것 같아서 결국 계산하고 나왔답니다. 쇼핑백을 메고 의기양양하게 걷는 시모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앞서 가던 시모가 아는 사람을 만난 듯 인사하더라고요. 어머, 백화점엔 웬일이야? 이런 데 잘 안 오잖아. 어머, 여기서 뭐 산 거야? 이거 명품 아니야? 요즘엔 자주 오지. 우리 며느리가 내 생일이라고 가방을 사주네.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굳이 끌고 와서는. 세상에, 첫째 아들이 드디어 효도를 제대로 하네. 옆에 며느리야? 아이고, 나이 많다고 걱정을 하더니 나이보다 젊어 보이네. S대 나와서 화장품 회사 한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관리를 잘했나 보다. 지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떠들자 당연한 신우가 서둘러 지인과 헤어지고 걸음을 빨리 걷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신우 옆으로 바짝 따라붙었어요. 제가 S대 나왔다고 거짓말 하셨어요? 화장품 회사는 또 뭐예요? 혹시 친척들한테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끄러. 우리 가족이 다 명문대 출신인데 고졸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면 좋겠어? 너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걸 보니까 이래서 얼마나 배우는 게 중요한지 몰라. 수준 떨어지게 쏴붙이지 말고 비켜. 시모는 오히려 저를 팍 밀치고 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렵게 산 가방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시모한테 당했다는 기분이 드니 정말 짜증이 솟구쳤어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물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시모의 생일이었지만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면서 혼자 시댁에 갔더라고요. 웬일인지 시모도 저에게 오라는 전화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 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조용한 일상이 이어지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오래가지 못했지만 말이죠. 말로만 듣던 둘째 신우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첫째 신우가 거하게 환영 파티를 한다면서 비싼 식당으로 예약을 했다고 꼭 오라고 했죠. 그래도 처음 보니까 얼굴은 비춰야 할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는 신우는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머리도 노랗게 염색했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사실 좀 당황스러웠죠. 미국에 살아서 좀 자유분방한 모양이라고 넘겼어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길래 문제라도 생겼나 했는데 SNS를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새언니 네일숍 한다면서요? 앞으로 네일 공짜로 하겠네. 너무 좋다. 숍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예약제라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거라 돈은 다 내야 돼요, 아가씨. 듣던 대로 새언니 좀 팍팍하다. 나는 그런 성격 별로던데. 근데 언니, 영어 잘해요? 뜬금없는 대답에 제가 멀거니 있으니까 첫째와 둘째 신우가 저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 둘이 어깨를 쳐가며 웃고 영어로 계속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우가 둘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도 무시를 하는구나 싶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같이 있다간 안 좋은 꼴을 볼 것 같아서 식사 도중에 그냥 저만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은 비싼 밥 얻어먹느라 가는 저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신우와의 악연이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지고 말았죠.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둘째 신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짜고짜 급하다면서 숍 이름하고 주소를 물어보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결국은 와서 내일을 하려나 보다 싶어 그냥 직원에게 당일에 온다고 해도 받아주라고 말해두려고 했죠. 그렇게 몇 시간 후에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이벤트 당첨자라면서 예약을 한다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니까 거절하라고 하고 끊었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어디서 계약했던 내용이 있었나 확인해 보려는데 신우가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예약 거절했다는 게 진짜예요? 지금 당첨자가 나한테 메시지 보내고 난리 났다고요. 아가씨 알아듣게 좀 말해요. 무슨 당첨자요? 그럼 이벤트 했다는 게 아가씨가 벌인 일이에요? 일을 벌였다니 언니 말 너무 기분 나쁘게 하네요. 다 언니 잘 되라고 내가 이벤트 해준 건데 고맙다고 덥석해줄 일이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나 봐요? 사실 내가 SNS 하는데 팔로워가 좀 돼요. 그래서 언니 숍 홍보 좀 해주려고 내일 무료 이벤트 열어서 5명 뽑았으니까 전화 받으면 친절하게 응대 좀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예요? 나한테 먼저 말을 하고 하던가. 말을 해도 당연히 거절했을 일인데 다짜고짜 일을 벌이면 어떡해요? 아가씨가 우리 숍 와봤어요? 무슨 콧구멍만 만든 줄 알아요? 우리 숍 유명해서 항상 예약 꽉 차요. 이번 달도 예약 끝나서 더는 받지도 못하니까 당장 이벤트인지 뭔지 취소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내 학명을 가지고 무시를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제가 일궈놓은 사업까지 우습게 하고 자기들이 숟가락 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새 전화를 했더니 불이 나게 신우에게 전화가 와서 저도 한껏 따질 요령으로 받았답니다. 받자마자 당장 집으로 오라며 안 오면 네 잘난 네일숍 가서 다 엎어버리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시댁에 들어가니 둘째 신우가 훌쩍대며 울고 있고 신우는 씩씩거리며 다짜고짜 휴지 케이스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딸한테 큰 소리를 쳐? 그깟 네일 얼마나 한다고 우리 딸한테 면박을 줘? 그깟 네일숍 와서 관리 받아본 적이나 있으세요? 한 명당 10만 원은 잡아야 돼요. 그럼 그깟 돈 어머니가 아가씨를 위해서 좀 내주세요.
50만 원밖에 안 하네요. 이게 점점 말 대답을 따박따박하고 너 때문에 얘가 엄청 곤란해졌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이벤트인지 뭔지 해주겠다고 싹싹 빌어. 빌어야 될 건 아가씨인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빌어요? 저야말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더는 저 자극하지 마세요. 고작 그 말 하려고 바쁜 사람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둘째 신우가 들고 있던 물컵을 제 얼굴에 착 쏟더라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우를 쳐다봤죠. 보자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 무식한 게. 언니가 말하는 게 다 맞았네. 나이만 먹은 게 머리는 텅텅 비고 싹수는 더럽게 없다더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우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어요. 신우가 힘없이 제 쪽으로 휙 딸려오더라고요. 저도 소리를 지르며 신우 머리를 뒤로 확 제껴버렸답니다. 그걸 본 신우가 냄비에 차가운 물을 받아와서는 저한테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머리부터 블라우스까지 흠뻑 젖어버렸답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우리 박살 딸 머리를 잡아? 이 무식한 년아, 맛 좀 봐라. 신우가 축축한 제 머리채를 세게 움켜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죠.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자기 엄마를 크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단판을 지으려고 시댁에 오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신우가 주춤하는 사이 저는 신우를 확 밀어버리고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밤 늦게 제가 잘 때쯤 몰래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쌓여만 갔는데 완전히 신뢰를 잃을 만한 일이 터졌답니다. 남편은 저녁 일찍 퇴근하기에 저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서 우편함은 남편 담당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오후에 집에 갈 일이 생겨서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카드 회사들과 대부업체에서 날아온 독촉장이었어요. 저는 남편 빚이 거의 5천이 되는 걸 알고 기함을 했어요. 스케줄을 취소하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저녁 5시가 되자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양복이 아니라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편이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들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편지를 본 남편이 갑자기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갚아주기라도 할 거야? 너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해. 그럼 네가 갚는다는 걸로 알 테니까. 아님 신경 꺼. 정신 나갔어? 정신병이야? 잘못한 게 누군데 왜 당신이 화를 내고 난리야. 이거 다 뭐야? 결혼하기 전부터 빚진 거야? 그래. 너랑 데이트할 때 너 사 처먹이느라 빚졌다. 네 수준에 김밥 한 줄이나 사 먹으면 될걸 뭘 맨날 그렇게 비싼 걸 처먹겠다고. 어차피 다 네가 쓴 돈이네. 이참에 네가 갚으면 되겠네. 말 그따위로 할래? 이제 아예 본 모습 까보이겠다 이거야? 당신 그 옷은 뭐야? 회사 갔다 온 거 맞아? 야, 너 사회생활 20년이라며. 그런데도 눈치 못 챘어? 나 너랑 결혼하고 바로 회사 잘렸어. 그래서 그 잘난 생활비 대려고 카드 서비스까지 받은 거야. 다 네 탓이네, 그러고 보니까. 뭐? 맨날 네 탓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니?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네가 능력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바닥인 줄은 몰랐다. 야, S대 나는 뭘 하니? 평생 밥벌이도 못하고 사는데. 이 무식한 게 감히 어디서 S대를 입에 올려. 대학 문턱도 못 가본 년이? 남편은 저에게 와락 달려들었고 저는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저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남편 손을 마구 긁었고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밀어내고 집을 뛰쳐나왔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고 해도 신우의 막말과 시댁 식구의 무시 때문에 헤어질 이유가 충분한데 남편까지 바닥이었으니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때가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으니 심심해서였을까요? 무슨 신데렐라 의붓 언니들도 아니고
숍의 첫째와 둘째 신우가 나란히 찾아와서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더 웃겼던 게 신우한테 빼앗기듯이 사준 명품백을 첫째 신우가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손님들과 직원들이 다 있으니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를 해줬는데 새언니 덕 좀 보자면서 네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숍 관리를 하다 보니 네일을 직접 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예약이 꽉 차서 직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주기로 했답니다.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 신우는 저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대를 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서비스 직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직원들 눈이 있어서 꾹 참았죠. 내가 평소에 하는 데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새언니 실력이 이런데 장사는 꽤 잘 되네. 위치가 좋아서 그런가? 역시 병원도 목이 좋은 데다가 해야 돼. 어디로 할지 머리가 아프다니까. 형부 병원 크게 개업한다면서 어디다 하려고? 우리 집 근처에 사면 가깝고 좋잖아. 한층 다 빌려서 하는 거야? 넌 형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 층수 낮은 건물 통째로 차리려고 알아보고 있어. 친정 동네는 너무 후지고 좀 돈 있는 데서 해야 잘 되지. 아, 지금 알아보는 데가 새언니 친정 쪽인 것 같은데? 그래요? 나도 친정 쪽에서 숍 하나 더 내려고 찾아봐서 그쪽은 꽤 잘하는데 괜찮은 데 많죠. 콧구멍한 숍이랑 병원이랑 비교가 돼요? 새언니 은근히 자랑질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무식해 보이니까 좀 고쳐요. 가족이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신우들을 빨리 보내려고 참을 인자를 새기며 내일을 마무리해 주었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돈을 안 내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 한다는 사모님이 숍 규모 보면 몰라요.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장사하는 데 아니고 세금이며 월급이며 제대로 내고 하는 거예요. 난 친정엄마가 와도 돈 받으니까 돈 내고 가요. 내일도 거지같이 해줬으면서 그 돈을 다 받아먹으려고요? 돈 오지간히 밝혀 진짜. 이래서 수준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되는 건데 가족이라고. 이깟 돈 내면 그만인데 새언니 태도가 너무 재수없어서 절대로 돈 못 주겠네. 꼬우면 경찰 부르던가. 첫째 신우가 카운터에 놓여있는 명함이며 물건들을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손님들이 놀라서 웅성대니까 매니저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답니다. 저는 결국 돈 받는 걸 포기하고 신우들을 출입문 쪽으로 끌고 나갔어요. 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그게 어느 수준인 거 잘 알겠으니까 가라 가. 다신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제가 일하는 곳에서까지 봉변을 당하니까 직원들 볼 맛도 없고 수치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시댁과 연을 끊어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첫째 신우병원이 개업한다면서 시모가 개업식에 오라고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개업식에 찾아갔답니다. 병원 앞에 가니 첫째 신우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상규된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옆에는 신우와 둘째 신우도 마치 자기 병원인 양 콧대가 하늘을 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답니다. 남편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뭔 그런 얼굴로 봐? 그럼 내가 계속 너한테 호구당하면서 살 줄 알았니? 거기 도장 찍어. 조용히 합의 이혼하는 게 서로 편할 거야. 갑자기 왜 이혼을 해? 내가 바람을 피우냐 도박을 했냐? 그깟 싸움 몇 번 했다고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했겠다. 학교라고 치면 난 일방적으로 너네 가족한테 학교 폭력 그 이상을 당했어. 네가 나한테 한 거는 사기 결혼이고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내 돈으로 식충이처럼 살고 싶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잘 봐. 도장 찍게 될 테니까. 저는 차갑게 말하고 신우와 신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눈이 찢어져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첫째 신우와 남편에게 가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제 유창한 영어 발음에 두 신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여행도 자주 가고 어학연수도 받으며 머문 적도 있었어요.
여러 나라로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영어가 필수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했거든요. 거기다 네일숍 지점을 해외에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기에 현지 매니저와 영어로 통화하는 건 기본이었죠. 놀라서 저를 보고 있던 심해부가 갑자기 어떤 남자를 향해 황급히 달려가더라고요. 남자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자 심해부도 뒤를 졸졸 쫓아왔죠. 심호가 얼굴을 확인하더니 화들짝 놀라며 인사를 했어요. 바로 제 친정아버지였거든요. 입이 떡 벌어진 심해부와 첫째 심호가 동시에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개원한 병원의 건물주였기 때문이죠. 처음에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작게 사업하시다가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만 했고 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꺼내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시댁이 무슨 요구를 할까 알 수 없어서 숨겼는데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우리 아이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게 껄끄럽지 않겠소? 그래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려고 왔소. 아니, 사돈,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 얘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진짜 여기 건물주예요? 아니, 인테리어까지 다 끝낸 상태인데 건물주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우리한테 다 들었습니다.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호구처럼 부려먹고 무시를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싹 다 고소해버리려는 거 참고 있으니까 조용하게 처리합시다. 그리고 법대로 할 거면 계약서나 다시 읽고 오시던가. 낡은 빌딩 싹 뜯어고치느라 몇 억이 들었는데 지금 무슨 개소리야. 당신이 건물주면 다야? 진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 우리는 절대 못 나가니까 경찰 불러, 경찰. 저는 한심한 눈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신우를 바라보았죠. 저는 신우가 친정 근처에 빌딩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살짝 친정아버지 건물 얘기를 흘렸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이혼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죠. 평소에 냉정한 성격인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두겠다며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심해부가 건물을 빌리고 싶다는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고 아버지는 갑인 건물주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교묘하게 계약서에 적어두셨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월세를 제시하니 심해부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버린 것이죠. 계약서를 확인해본 심해부의 두 손이 덜덜 떨리자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챈 첫째 심우가 심우를 뒤에서 쿡쿡 찌르더라고요. 사돈,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가족끼리 다툼이 좀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화를 좀 푸시고 천천히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떠실까요? 예, 그동안 마음 상한 게 있었다면 내가 사과하마. 어떡하죠? 마음이 좀 상한 게 아니라 이혼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당신 그 잘난 백수 아들 돌려드릴 테니까 잘 끼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미안하시다면 무릎 꿇어보시던가요. 얼굴이 파래진 심우가 첫째 심우를 돌아봤는데 심우 눈을 싹 피하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인 심우가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답니다. 심우가 울먹이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라고요. 이제 됐니?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화 좀 풀어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니? 앞으로는 내가 너 상점 모시듯 하마. 이거 놓으세요.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잘난 따님이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님이 뿌린 씨 거둔 거니까 제 탓은 마시고요. 야, 이게 진짜 정신 나갔나? 네가 뭔데 우리 집을 풍비박산네.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둘째 신우 손에 들려있던 테이크아웃 컵을 뺏어서 신우와 둘째 신우 얼굴에 순식간에 뿌려버렸어요. 끈적한 포도주스가 두 사람 얼굴에 범벅이 되었죠. 지켜보던 남편 사색이 되어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꽤 성공한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정확해서 빚지고는 못 살아요. 저번에 받은 거 돌려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고는 조용히 핸드폰을 열어 녹음한 내용을 재생했고 영어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영어를 알아들은 둘째 신우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고 신우는 땅바닥으로 고꾸라졌답니다. 어머니도 영어 못 알아들으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둘째 아가씨 다니던 학교랑 주고받은 메일도 있으니까 편지로 보내드릴게요. 못 믿으시겠다면 공증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영 수상해서 그 박사과정 했다던 미국 학교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아가씨 이름이 없다네요? 저는 혼이 나가버린 시댁 식구들을 남겨두고 돌아섰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은 안 하려고 했지만 저는 소송 이혼으로 완벽하게 이혼할 수 있었죠. 남편이 한 푼도 없었기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나 위자료는 받을 수 없었지만 저를 갉아먹는 시댁과 깔끔히 정리가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병원을 무리하게 개원하느라 막대한 빚을 졌던 첫째 신우는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해야만 했고 첫째 신우한테 돈을 빌려줬던 시댁도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여전히 백수로 지내며 늙은 시부모에게 빈대부터 살고 있고요. 둘째 신우는 미국에서 대학 합격했다고 거짓말하고 유학비 받아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며 살았던 게 들통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도 행방을 모른다고 하네요. 저는 여전히 숍을 운영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고 가끔 혼자 여행을 다니며 재충전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저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너무 성급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폭풍 같던 시간을 지나온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저만의 박자에 맞추어 여유 있게 살아가 보려 한답니다.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듣고 현재의 일상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